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배인명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출마했는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토론회는 구로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로구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하셔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분의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두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문헌일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동웅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3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상대 후보의 보충질문,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 및 보충 질문, 자유주제로 후보자 주도권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확한 시간 체크를 위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 후 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한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로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주민의 대표가 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국민의힘 문헌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로구청장 후보 문헌일입니다. 구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주당 구청장 12년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지역 발전과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저 문헌일 구로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구로에서 기업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구로는 저에게 소중한 가족과 기업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국내는 물론이며 해외 46개국에 수많은 스마트 신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 문헌일은 공학 박사이자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구로 발전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확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부하기 좋은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은 잘 모시고 청소년은 잘 돌보며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예술도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제 중심의 첨단도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저 문헌일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와 함께 쾌적하고 행복한 구로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헌일이 이번에 구로 교체에 앞장서 구로에서 입은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로 발전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동웅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후보입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구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후보가 구로구청장이 되어야만 우리 구로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박동웅은 도시공학 박사로서 재개발, 재건축, 교통, 환경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구로에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문가의 식견과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는 협치도 중요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구 의정 생활을 통해서 구로구의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준비된 후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로의 가치를 높이고 구로의 재개발 재건축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저 박동훈 12년 동안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군대 생활을 5년 한 육군 대위 출신의 포대장 출신입니다. 구로에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이 행복하게 구로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계획도시를 만듦으로써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함께 생활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또 약자들이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로의 행복도시를 위해서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구로의 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의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구로의 가치를 높이고 구로를 잘 아는 후보가 구청장이 되어야만 구로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하여 각 후보자들께서는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후 후보자들 간의 상호 보충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사회적 갈등 조정 방안입니다. 구로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구로 행정의 불통과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의 부재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적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박동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구청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는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자원순환센터가 설립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동의하는 데는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구로구에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만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 공청이라든가 설명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사회적인 갈등 요인에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통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어떤 갈등 요인을 방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갈등 요인을 설명드리고 또 합의점을 찾고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과 동의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구례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저 박동욱은 1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문헌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 분야뿐 아니라 노사 간, 지역 간, 이념 간, 세대 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에 동등한 자격으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공무원,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이 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 문헌일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그 과정마다 이해관계인, 시민, 일반 시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박동욱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문헌일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헌일 후보께서는 사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야말로 리더십의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공공 서비스라든가 공공 정책에서는 기업가 마인드가 오히려 충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학습관을 활용해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문헌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저는 그 기업인이면서 우리 직원들과의 충돌이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필요라는 생각이 뭔지를 우선 들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해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년 동안 기업을 하면서 노사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평생 학습관 등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 회사에 경영을 했던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경영에 관한 의견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결코 경영 마인드가 우리 구청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문헌일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보충 질문을 좀 특별하게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비록 질문은 없었지만 박동훈 후보께서 답변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문은일 후보님을 존경합니다. 굉장히 젠틀하시고 점잖으시고 또 성공한 기업가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평생 합습관을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도 중요한 것이고 또 사실은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많은 지역의 갈등 요인들을 현장에서 지켜봤고 또 현장에서 조율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평생학 습관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이라든가 설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구청장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항상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사업들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구청장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12년 동안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현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예정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문헌일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구로는 물론이며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 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가 저렴한 민간 협력형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서울 사랑 상품권, 우리 구로 사랑 상품권 등이 재래시장과 지역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구로 상품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오리 시장에 대해 공공개발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기능으로 회복하고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셨나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동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려면은 자금이 동네에서 돌아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로구에 들어와서 구로구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로구에서 소비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정책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불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2달 이내에 지불을 하겠습니다. 이 자금이 일시적으로 지역 화폐로 풀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지역 활성화에 촉매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이 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쓰여질 때 바로 우리 구로구는 새로운 활성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재래시장과 대규모 점포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대규모 점포와 어떤 상생 협력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전환 계획을 통해서 각 재래시장별 특성을 저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을 통해서 각 재래시장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고 그 조건들을 구청장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별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주차 문제, 또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차에 이동하는 실력 문제가 중요한데 주차장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헌일 후보 보충 질문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그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에는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게 맞습니까? 100%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그 질문이 끝나셨으면 박동훈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문헌일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구로구의 의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예산 모든 방법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 100%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일시적으로 풀렸을 경우에 우리 골목상권,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살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또 들고 가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재래시장 바로 가까운 부분에 공용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일반 대형 마트 가는 것과 똑같이 물건을 사서 바로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가 필요한데요.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각 재래시장별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사고 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대형 점포와 좀 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각 재래시장별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박동훈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역시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헌일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구루형 배달 앱을 만들겠다. 뭐 방법은 좋습니다. 배달 앱이 성공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온누리 상품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상품권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구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저도 명절 때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다시 잘 하고 있는데 꺼낸 것인지. 예, 다음으로 문헌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배달 앱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수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배달 앱을 자체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쓰고 있는 배달 앱을 쓰지 않고 우리 자체 내 배달 앱을 사용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 뭐 온누리 상품권, 서울사람 상품권, 구로 사랑 상품권 등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답변 마치시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층 밀집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네 곳곳에 소공원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층,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일수록 이 같은 쉼 공간이나 시설이 절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로구 내 저층 밀집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곳곳에 마련되고 확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역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도시계획 전문가인 저의 전공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이 취약한 구로에서 어떤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까운 공간에 공원이 있어야만이 같이 활동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사실은 구로에는 갑지역과 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갑지역은 그래도 작은 산들이 많이 있어서 활보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을 쪽에는 사실은 공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을 지역에 집중적으로 녹지율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보면 더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힐링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학교에 초등학교가 한 3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통해서 녹지율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급한 대로 가까운 지역에 짜투리탕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구유지를 취득해. 예, 이어서 문헌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민 편의시설 이용에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생활권 역별로 소규모 문화복지회관을 설립하고 단위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이며 여가 활동과 체육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 갑 을 지역 한 개소에 청소년 문화원 집을 추가로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이 맞지 않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척 개봉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하여 이용 욕구에 따른 수요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군의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복지문화 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이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20초 정도 이상입니다. 남았는데,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박동웅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 권역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생활 권역이 구로구에는 어떤 생활 권역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데 어느 몇 개 정도를 조성할 것이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특이한 것은 복지문화 버스를 갖다가 운행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문헌일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권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구로 지역을 한 네 개 분야로 동서남북 분야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우리 복지 버스 운행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복지 문화 버스 운행 시에 복지 문화 시설을 이용 주민 외에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버스 카드를 이용하거나 복지시설 등록증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문원일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그 을 지역, 녹지 지역을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말고 또 다른 지역에 그 녹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박동우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로구에는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을 지역에 어떤 식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할 것이냐 이미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미 계획이 확보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문원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동서남북으로 생활권역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생활권이라는 것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중심을 한다든가 생활권역을 분리하는 것이지 동서남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생활권역을 분리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도 맞지 않고 제가 그 전공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내용 중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 분야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공약을 발표하고 내용을 얘기할 때는 정확한 예산 정도, 디테일하지는 않겠지만 추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구정활동을 12년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저희 의원 시절에 구청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내용을 모른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계신 두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는 공약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문원일 후보 공약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로 구민께 희망을 드리고 그 새로운 구로를 만들기 위해 5대 공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로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경제 중심의 첨단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지밸리 지역을 4차 산업의 육성과 함께 교육과 취업 그리고 창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창업 허브밸리 및 청년 교육 특화 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중단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청의 조직 개편을 통해 주민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이 기술 환경, 예체능, 문학, 외국어 등의 적성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 건강 생활 보호를 위해서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여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후유증 안심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1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박동웅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문원일 후보님의 공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재개하신다 그러는데
중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발상이신데 어떤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대해서 문헌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지난 12년간 민주당에서 중단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가리봉 지역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양대웅 청장님께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 예산까지 계획 그리고 용적률까지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놨는데 우리 그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오면서 재개발이 무산된 것이고요. 이 재개발이 처음부터 진행됐다고 그런다면은 구로 자체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개발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제가 재개발 건축 추진 지원단을 우리 민영 합동으로 설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행정기관 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영향력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훈 후보께서 추가적인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그 가리봉 지역에 재개발을 그 민주당 정부에서 중단시켰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인 요인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양대웅 구청장 시절에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일몰제라는 것을 추진해서 주민 투표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건축 추진단을 만들겠다.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좀 어폐가 있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다시 예, 문헌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앞선 시간과 마찬가지로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리봉 얘기를 또 말씀하시는데 가리봉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게 재개발이 중단된 거지 실질적으로 반대로 뭐 정치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만약에 우리 양대영 청장께서 추진해 놓았던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면은 구로 전체가 변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원단이라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전문가들 영향력 있는 실력 있는 민간 조직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조직을 설치해서 기구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박동훈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4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4대 정책 공약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질을 바꾸는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교통, 환경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서울시에서 구로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속한 추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도 이미 공약집에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바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이 비용 플러스
그다음에 이게 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풀렸을 경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큰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시는데 버스만 타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버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2정거장, 3정거장을 걸어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구청장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약자들에 대한 든든한 대변자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헌일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박동훈 후보께서는 그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지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비를 지금 질문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니 우선 먼저 지금 알고 계신가요? 몇 명 정도? 예, 저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시간 카운트를 위해서 박동훈 후보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헌일 후보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4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43만 명인데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그 1인당 숫자와 그다음에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3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구로구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 그 광명이라든가 충남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34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버스비 교통비 지급하는 것도 한 47억 정도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 재원도 이미 경기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진구가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은 청소년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 34억 정도만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그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직 질문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보 방안도 한 200억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깊숙이 아는 이유는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구로구의 모든 예산 사정을 다 알고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공약 정책을. 예, 다음으로 문헌일 후보께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질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뭐 34억 정도 뭐 들어가신다고 그러셨나요? 어르신들한테 그 버스비 지원하는 게 제가 볼 적에는 한 분당 월 10,000원씩 지급을 해도 12개월이면은 약 43만 5천 명이거든요. 저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예산도 52억에 육박합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박동훈 후보께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으로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편성돼 있다. 편성할 수 있고 이미 추계도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50몇 억이라는데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고 제가 추계한 내용은 한 34억 정도.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어르신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34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에 있고 이게 우리 구로구에서 시행을 하고 이미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서울시 전체가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제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또 서울시 최초로 추진한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로구에서 시작하면은 향후에 서울시 전체가 시행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시와 구로구가 매칭 펀드로 아마 이 예산을 지급하면은 구로구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는 정확한 예산 속에서 정확한 사업 내용을 알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 박동웅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어르신 버스비 지급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구청장이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약자들에 대한 대변자, 그다음에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두 분의 공약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후보자 간 상호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박동웅 후보 먼저, 이후 문헌일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은 후보당 5분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박동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해당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얼마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끌고 가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결점을 찾아주고 이름으로써 가는 것이지, 큰 틀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현재 구로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헌일 후보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주도권 토론은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계속 질문과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구청에서만 구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서울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이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함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재개발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합의를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일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법 절차대로 가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 절차를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안전진단이라든가 추진의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착공 및 준공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8개 중에 2가지가 서울시의 권한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얼마나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고 추진단을 구성하는데도 거기다만 맡겨놓는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이 추진단에 들어가서 제가 리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는 굉장히 많은 한 52곳 정도의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도 있고 지역 주택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진행되는 곳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성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로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가리봉의 재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로의 전체적인 어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구청장의 마인드와 구청장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문가에다만 맡겨놓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겠습니까? 사실은 구청장의 마인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얼마만큼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지원해주는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문헌일 후보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갈등이 있다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법도 잘 알고 추진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지난 12년 동안 그럼 왜 그거를 진행을 안 하셨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제가 그 진행을 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저한테 물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구의 의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아는 것이고 또 제가 도시계획 분야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간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정책적으로 준비만 할 수밖에 없고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문헌일 후보님 말씀대로 제가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을 새롭게 탄력을 그다음에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교통, 환경 문제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문헌일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박동훈 후보께서 아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정말 아주 많은 공부를 하시고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데에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그 우리 박동훈 후보께서 공약하신 것 중에서 안양천을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아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었는데 안양천이 그 국가 정원 지정으로 이렇게 갖추어졌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안양천에 그 해마다 홍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복구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 실적으로 국가 지정 이익이 과연 지정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견해도 한번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구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순천만의 그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 태화강에 어떤 2호가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뿐만 아니라 안양천이라는 것은 구로구가 아니라 구로구, 영등포, 금천 그 이어지는 기초단체가 협력으로 함께 국가하천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국가하천으로 등록함으로써 이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하천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함께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탄력을 받았습니다.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영등포, 양천, 금천, 안양까지 포함되는 굉장히 다양한 기초단체들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안양천을 중심으로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하나로 통틀어서 국가 예산을 포함시켜서 기초단체가 국가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구로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양천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중간에 딱 설치되어 있는데요. 구로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이 안양천의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구로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2분의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예. 안양천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이런 조건이 안 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방 정원 지정 후에 3년간 운영 실적 보유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조건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이걸 억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안양천 같은 경우
1년에 홍수가 나면 한두 번씩 싹 쓰러져 내려가는데 매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우리 문원일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국가 정원이라는 것은 구로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구로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로구, 영등포, 양천, 금천, 안양, 시흥까지 포함되는 아주 큰 방대한 사업이고 아까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각 단체 지자체장들이 다 검토를 끝내고 협약서까지 작년에 다 이미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구로구에서 조례를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건은 다 성숙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수가 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는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하수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홍수 대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침수가 되지 않고요. 작년에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침수가 되고 나서 우리가 정비를 해보니까 그게 한 하루 정도의 물이 빠지는데 물이 빠지고 나서의 어떤 복구하는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분 죽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살 수 있는 식재를 식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이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원일 후보 말씀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현장의 땀과 눈물을 아는 사람만이 구민의 속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로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구로에는 지난 12년 동안 멈춰버린 구로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 첨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장의 삶을 읽어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문원일은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벤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삼성,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교육센터를 구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강의 기적도 한 사람의 위대한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신념과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구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 디지털 구로의 명성을 잇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경제 중심의 첨단 산업 도시로 조석을 쌓겠습니다. 정권을 교체한 힘으로 서울과 구로의 미래를 위해 이번엔 구로 구민께서 반드시 구로 교체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박동웅 후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에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고향을 보지 마시고 정치적인 판단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구로구청장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통합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6월 1일은 반드시 도시계획 전문가인 저 박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구로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반드시 그 어느 때보다도 획기적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지화 문제라든가 신구로선 조기 착공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로 기지창 문제 이전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전공한 분야이고 연구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지화 문제도 제가 예전에 박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차와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구로구를 계획도시로 만들고 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제가 포대장 출신인데 약자들에 대한 든든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책을 발표한 부분도 다 그러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그 버스비 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제가 획기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약자들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 구루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되고 나서 업무를 습득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저는 이미 12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자의 맺은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로구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더 필요한 일꾼인지 판단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는 6월 1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청하신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